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자, 오늘은요 아주 소중한 분을 모셨어요. 이분의 오늘 얘기를 듣고 나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이분처럼만 살면. 자, 우리 시청자분들 간단히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헤이맨입니다. 저희 자동차 관련 채널 유지하고 있고요. 네. 오늘 다니쌤이 잠깐 보자라고 그래서 이렇게 또 초청이 돼서 와서 네. 과연 그 헤이맨은 어떻게 인생을 살았을까? 네. 그리고 어떻게 돈을 이렇게 벌고 이렇게 조금 뭔가 이렇게 자신감 충만하고 네. 딱 보기에 별로 없어 보이는데 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돈이 있어 보이진 않죠. 네. 어쨌든 좀 자유분방하게 지금까지 제가 세상을 살아왔고요. 네. 그러니까 저 헤이맨한테 있어서 세상이란 과연 무엇인가, 네. 과연 돈이란 무엇인가, 네. 이거에 대해서 밤을 새면서 네.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서.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대표님 아주 바쁘고 몸값도 굉장히 비싸신 분인데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대표님 보면 어렸을 때 삶은 그냥 평범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버님이 네. 굉장히 고지식하시다 그래야 되나? 막 하루에 4-5시간씩 무릎 꿇고 뭐 예. 가르치시고 예. 반면에 어머니는 굉장히 사랑스럽고 배려가 많으셨던 분이신 것 같은데 예. 그 아버지하고 어머니 얘기 잠깐만 해줄 수 있나요? 참고로 저희 아버지는 이제 노가다를 하셨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네. 뭐 배운 것도 없고 있는 것도 없고 네. 시골에서 상경해서 서울에 와서 네. 할 거라곤 이제 아버님도 등치가 좋으세요. 저처럼 뭐 한 180kg에 180m에 네. 한 90kg, 95kg 그리고 이제 몸 자체가 굉장히 다부지셔서 어디 노가다를 가든 이제 네. 사랑을 받을 정도의 엄청난 일꾼이셨죠. 네. 예,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 노가다를 하시는 분들은 네. 저녁에 일단 노가다가 끝나면 이제 약주를 드셔요. 그죠. 많이 드시죠. 네, 많이 드시죠. 집에 와서 이제 밥상을 보통 일주일에 한두 번, 두세 번은 둘러 엎으세요. 그 난 어렸을 때 네. 기억나는 건 눈을 이렇게 떠보고 세상을 느끼는 순간이 제가 7살이에요. 1980년 정확히. 예, 그때 보니까 밥상이 날아다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세상이 이런 거구나. 그리고 어머니도 우시고 이제 네. 동생들도 울고 이제 그때 느꼈죠. 네. 세상이 조금 특이하다. 이렇게 느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어머니 같은 경우는 네. 사실 항상 사랑으로 저희를 대해주고 항상 이제 아버님이 항상 그러니까 네. 사랑으로 감쌌고 저희 집은 이제 제가 철물점집 큰아들이었어요. 네, 독산동에 살았는데 네. 맨 앞에가 그 철물점 가게고요. 네. 그 뒤에가 방이고요. 네. 그 뒤에가 부엌이에요. 그래서 장롱 놓고 그러면 5식구가 이렇게 칼잠을 자는 그리고 뭐 아랫목에 이렇게 불을 떼서 네. 불 너무 많이 뜨면 이제 져요. 맞아요. 져가지고 다음날 이게 뻘건데 이제 그런 환경 속에서도 저희 아버님은 항상 저한테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네. 솔직히 저는 저희 아버지가 싫어요. 그 어렸을 때 아버지 원망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준 세상이랑 실제 20살이 넘어서 세상에 나온 세상이랑은 전혀 틀렸어요. 학교에서는 지나가다 지갑이 떨어져 있으면 그걸 주워다가 경찰서에 신고를 하거나 네. 주인을 찾아줘라 이렇게 배웠는데 저희 아버님은 지나가다가 지갑이 떨어져 있으면 돌아가라고 얘기하셨어요. 네가 그 지갑을 열어서 안을 보게 되면 네가 안 좋은 생각이 생기지 그렇죠. 않느냐. 세상은 바르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7살 때부터 무릎 꿇고 4시간씩 이 다리 엄청 저리거든요. 그렇죠. 막 몸을 이렇게 네. 비꼬아가면서 뭐 사서상경이나 삼강오륜을 계속 들으면서 세상을 사람이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밥 먹다가 밥풀이 떨어지면 그냥 이렇게 먹다가 딱 이렇게 머리를 때리면 이렇게 할 정도로 이 한 알의 밥풀을 만들기 위해서 농부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를 했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도교 같아요. 나중에 보니까 유교, 도교 이런 것 같아요. 아버님한테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 이제 어린 시절을 제가 보냈죠. 그러시군요. 그럼 그 부모님 다 지금은 잘 계신가요? 근데 지금 아주 정정하게 잘 계시고요. 좀 안타까운 건 제가 물어봤어요 아버님한테. 네. 그럼 왜 그러셨어요 도대체? 아니 그 나는 당시에. 이제 불가항력이에요. 그러면 내가 워낙 어리잖아요. 7살, 8살, 10살, 뭐 15살. 네. 뭐 20살 돼 보니까 이제 좀 해볼만 하더라고요. 아버지 한 판 합시다. 뭐 이럴 수는 없는 거고. 그죠. 예, 그래서 아버님한테 이제 아버님한테 왜 그렇게 막 밥상을 엎고 이제 저녁에 오면 그랬냐고 물어봤더니 네.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이제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집에 가보면 이 조그만한 그 철물점에 애들 바글바글하고 그래. 엄마는 이제 삐쩍 말라가지고 맨날 아프다고 아랫목에 누워있고 그런 모습이 너무 싫었는데 또 오면 뭐 돈 달라 뭐 달라 이렇게 징징거리니까 그게 이제 싫었던 거예요.
여기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네. 고등학교 2학년 때 입시 상담을 하셨는데 예. 그때 왜인지 모르지만 이제 상담에서 모든 게 변하고 네. 그 이후부터 시험지를 백지를 내고 대학 가는 것도 포기하셨다고 하는데 예. 이때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어떤 상이었는지? 저는 세상이 영화 같은 줄 알았어요. 저는 중학교 때랑 고등학교 때 그때 당시에 로드쇼랑 스크린이라는 그 영화 잡지가 있었고 네. 저는 그 영화 잡지를 보고 그리고 영화를 이제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네. 세상이 영화 같구나. 정말 내가 원하면 다 되고 그 혹시 트루먼 쇼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나를 중심으로 이 세상이 돌아가는구나. 저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네, 제가 약간 이 자만이나 이제 좀 약간 미친 것 같기도 한데 그때 당시에 아직 정체성이나 이런 게 없었으니까요. 네, 네. 근데 저한테 고등학교 2학년 때 인문계 이제 문일고등학교 나왔어요. 네. 네, 그때 당시 반에서 한 10등 정도를 했고 반 인원이 보통 60명, 67명 됐었죠. 그래서 서울 안에 있는 대학을 가냐 못 가냐 네. 커트라인이다. 열심히 좀 해봐라 그래서 뭐 부모님이 또 원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오늘 딱 드는 생각이 그래 대학? 그럼 내가 뭘 해야 되지? 할 게 없는 거야. 내 인생을 살아야 되잖아요. 부모님은 이거 해라. 담임 선생님은 이거 해라. 제가 그걸 왜 하죠? 그럼 뭘 하고 싶어? 할 게 없는데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네,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럼 뭐를 해요? 잠깐만 뭘 하지? 에이씨 하지 말자. 그때부터 이제 시험지를 백지로 이제 냈더니 이제 그때 당시에는 좀 체벌이 강해가지고 이 그 꽃갱이 자루가 있어요. 이걸로 빠따를 한 5대 정도 맞으면 이 팬티가 안으로 들어갈 정도로 이제 아파요. 네, 그래서 뭐 여기가 이제 막 다 멍들고 막 난리가 났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적응하기 시작을 했죠. 그 다음은 이제 3번으로 찍는다든가 4번으로 찍는다든가 이래서 이제 그런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네. 사람이 자기의 어떤 레벨별로 사람을 만난다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거의 반에서 꼴찌나 전교 꼴찌가 되다 보니까 담배를 피거나 술을 먹는거나 이런 친구들을 주로 만나게 됐고요. 네. 어쨌든 저는 왜 내가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지 더 이상 모르겠어서 뭐 그러면 그냥 지금 현재 이 순간을 그냥 즐기자라고 해서 공부를 아예 안 했습니다. 네, 그래서 대학을 안 가게 됐어요. 네, 그러면 사실 그 당시만 해도 우리가 대학교를 못 나오면 별로 할 일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20대 초반부터 해서 뭐 안 해본 일 없이 여러 가지 해보신 것 같아요. 했던 일 좀 쭉 한번 나열해 주시겠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세상에 나와 보니까 일단 친구가 한 명도 없어요. 왜냐면 인문계를 나와서 저만 유일하게 대학을 안 가다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가게 되냐면 자연스럽게 이제 안 좋은 데로 흘러가요. 뭐 당구장을 간다든가 뭐 요즘은 PC방을 가겠죠. 그래서 그 안 좋은 애들이랑 같이 몰려다니면서 오토바이도 타고 다니고 저는 18살 때 제가 오토바이 면허를 땄는데 그때 당시에 저는 오토바이 타다 죽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러면 그때 그 뭐 비트니, 천장지구니 이런 거 나오면서 야 인생 뭐 있어? 거기 보면 이제 마지막에 오토바이에 손을 놓고 이렇게 눈을 감고 오토바이를 타는 장면이 나와요. 그거 이제 뻑간 거죠. 오토바이를 또 타고 다니다가 또 그렇게 어린 나이에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게 또 친구들한테 빌려서 타게 되면 그 친구 오토바이가 또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는 또 경찰서 파출소 걸려가지고 또 이렇게 가서 앉아있으면 아버지가 그 바나나 우유 그거랑 크림빵 있어요. 바로 이렇게 가지고 한쪽 먹고 한쪽 먹는 요거 이제 사와서 넣어주고 잘 얘기해서 빼오고 그러니까 일부러 제가 어떤 뭐 불법적인 걸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오토바이 타는 거 그 자체가 좋아서 이제 그런 일도 많이 있었고요. 어떻게 해서든 일단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를 했냐면 벼룩시장에다가 광고를 내고 컴퓨터 부속을 사다가 세운상가에서 사다가 그걸 조립해서 이제 판매하는 일을 20살 시절에 했어요. 막 그런 일을 하면서 또 이제 친구들이랑 동생들이랑 거기서 돈 좀 벌면 이제 차 타고 막 동해 바다로 야 오늘 저녁에 동해로 쏘자 그래서 밤새도록 달려서 또 동해에서 바다 한번 딱 보고 됐다 까자 뭐 이렇게 할 정도로 거의 무슨 뭐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 시절은 그렇게 보냈고 그 뒤로 이제 그게 뭐 잘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돼요. 놀자판이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업이나 장사는 거의 자기 목숨이랑 바꿀 정도로 해줘야 그 순간을 넘어서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근데 이 순간을 넘어선다라는 걸 그땐 배우지도 몰랐고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지금의 담임쌤이 있었으면 아마 분명 얘기해줬을 거예요. 헤이맨 그건 아니잖아. 최소한 거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네가 놀아. 여기까지 했다라는 건 본인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알아요. 굳이 자기가 뭐 물어볼 필요도 없을 정도인데 이제 그거를 못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 망했습니다. 망했고 이제 할 게 없잖아요. 네.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유흥업소에서 또 네. 이제 웨이터로 취직을 해서 거의 세상 살면서 네. 그 웬만한 그 비열한 거리, 네, 비열한 거리 영화 곱하기 한 100배 정도의 수준의 레벨의 어떤 그런 인생에 있어서 거의 막창. 차라리 죽는 게 더 낫지 않아요? 네. 라고 물어봤을 정도로 그래. 진짜 완전 개판인 것들을 정말 많이 봤죠. 뭐 여러분도 알다시피 약간 뭐 건달이나 깡패 어떤 그런 의리는 이 세상에 없어요. 예, 없고요. 그냥 뭐 선배든 후배든 일단 돈만 되면 이제 뭐 룸사롱이나 이런 자, 그러다가 이제 25살 이제 전후해서 네. 그 루시아 작가님의 인도로 가는 길 네. 그 책을 읽고 뭔가 좀 마음의 변화가 생기셨나 봐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인도로 여행을 가셨다 네. 그랬죠. 어떤 계기가 돼서 이렇게 했던 거예요? 저 그때 당시 그 책을 읽은 건 아니고요. 네. 그때 당시 이제 분위기가 인도 여행 가고 배낭여행 가고 막 이런 뭐 인도로 가는 길 뭐 이런 네. 게 약간 붐이었어요. 그리고 또 헤이맨이 그런 또 유행이나 붐에 빠질 수가 없잖아요.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는 것처럼 네. 이게 사람이 보니까 말랑말랑해야 돼요. 저는 굉장히 호기심이 많았어요. 세상에 대해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인도를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이게 첫 세계 여행이었거든요. 그렇죠. 아버님한테 저 아버지 저 인도 좀 갔다 올게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럼 인도로 다녀야지 차도로 다니냐?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6개월 뒤에 나타났거든요. 거의 반 그지처럼. 그러면 저는 그때 100만 원인가 150만 원밖에 안 가지고 돈이 없었어요 제 인생에는. 그 안 가져갔기 때문에 문을 똑똑 들이고 어머니 저 왔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날 보더니 우시더라고요. 날 자꾸. 야 이놈아 인도를 가면 인도를 간다고 얘기해야지.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인도로 간다고. 거의 그 정도였어요, 저는요. 그 어렸을 때 오토바이 타고 다녔을 때도 그렇고, 그냥 세상에 대해서 마음껏 이제 주먹질을 내질 정도로 그 정도였고, 그때 이제 같이 동행하면서 만난 여러분들, 처음에 갔을 때는 그 한쪽 다리가 좀 불편한 그 장애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티켓 끊어오세요. 그러길래 제가 쭈뼛쭈뼛 했거든요. 그랬더니 네. 자기가 이제 불편한 몸을 이렇게 이끌고 쩔뚝쩔뚝 해가지고 매표소 가서 이렇게 말을 해서 끊어가지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야 이제 내가 했으니까 너도 가서 끊어와. 그때 들은 생각이 어이씨 저분도 하시는데 나는 왜 못하지? 근데 그분이 영어를 또 잘하지도 않아요. 네, 그래서 그래 알았어. 나도 해보자. 라고 한 다음에 이제 가가지고 표를 끊어왔고, 네. 그렇게 이제 제 인도 여행은 시작이 됐고요. 릭샤라고 해가지고 삐쩍 마르신 분들이 저희가 이제 돈을 주면 저희 같은 관광객을 2명, 3명 태워서 네. 이제 사이클로 해서 올라가는데, 이렇게 이런 분들이 막 주면 우리 500원, 200원 주는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하고, 심지어는 1,000원을 주잖아요? 그 자리에서 막 그 힌두 스님한테 막 기도하고 막 울고 막, 이게 뭐지? 나한테는 아무런 돈도 아닌데, 나한테 500원, 1,000원 아무것도 아닌데 이분들한테 그렇게 소중한 건가? 돈이란 뭐지? 라는 생각이 들고 돈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네. 돈에 대한 정립이 된 시기가 바로 그 시기였다라고 봐요. 네. 제가 또 스님도 만났어요. 그 어렸을 때부터 동자승으로 시작을 해서 한 그때 당시에 30 정도 되신 분이었는데 이분이 저한테 저녁에 같이 이제 게스트하우스에서 자기 전에 고민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무슨 고민이라고 얘기했더니 자기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한 뭐 70대, 80대 이 정도 되시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와서 인생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아직 세상을 안 살았잖아요. 30밖에 안 살았기 때문에. 근데 자기의 위치나 이런 것들 때문에 조언을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인생을 뭘 할까? 모를 텐데. 그럼 좀 더 살아보자. 분명 세상에 무언가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했고요. 정확히 인도에 5번 갔을 때 네. 제가 게스트하우스 옥상에서 네.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 사진이 있거든요. 앉아가지고 달빛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와중에 나는 어디에서 왔고 나는 어디로 가고 나는 현재 어디 있는 거지? 앞으로의 나는 누군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쭉 달빛을 보고 있다가 딱 드는 생각이 저 달이 여기에도 있고 한국에 가도 저 달이 있어. 네. 지금 이 시간에도 저 달이 분명 한국에 있을 거야. 내가 있는 곳이 내가 바로 존재하는 그곳이구나. 그때 느꼈어요. 네. 그 다음에 딱 드는 생각이 내가 왜 5번이나 인도에 왔지? 인도에 가서 나를 찾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쵸, 네. 그냥 내가 있는 그 자체가 바로 나였어요. 그냥 여기서 열심히 살다가 나중에 딱
게임이 끝나고 하나님 딱 봤을 때 어땠니? 라고 했을 때 좋았습니다. 어떻게 좋았어?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살았냐? 아니요. 되게 많은 무수한 일들이 있었고요. 거기서 엄청나게 많은 경험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이 어떻다라는 걸 조금 어렴풋이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짱이었어요. 이거면 된다라는 걸 그때 알았죠. 네, 지금 이제 우리 시청자 들어보셨겠지만 우리 조태신 대표님 어때요? 잠깐 들어봐도 열정, 도전, 끈기 이런 키워드가 생각나지 않으신가요? 20대 중반의 여러 가지 깨달음을 통해서 이제는 연매출 150억 정도의 이제 매출을 올리는 대표님이 되셨어요. 뭐 당연한 결과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부터 시작일 것 같아요. 한 5년 뒤에는 150억이 아니라 1,500억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한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